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를 읽는 남자 민생충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듣는 심리학이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노잼 파워 진지 타임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읽어줘 보고 싶다,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모님들이 보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부모님들 안 보시겠죠? 아마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모랑 이모부랑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하려니까 참 뭔가 어색하네요. 제목은 자라지 않은 아이.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루트 교수의 진찰실을 찾았다. 아버지는 교수 맞은편, 아들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수 앞에 놓인 소파로 옮겨 앉고는 조급한 어조로 말했다. 제 아들이 올해 18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엄마랑 같이 잠을 잔다니까요. 그 탓에 저희는 몇 년 동안이나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아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교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냥 다른 가정 그렇듯이 처음에는 저희도 아주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 식구가 줄곧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노인 한 분이 계셨어가지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한 방을 썼죠. 게다가 또 제가 또 그때는 출장을 좀 자주 가는 탓에 그 애 엄마랑 자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 제 일도 안정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는 일이 또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미 13살이나 된 이 아들놈이 엄마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잠잘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얘기 들어봐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엄마가 집을 비운 날이면은 심지어 나한테 같이 자달라고 해요. 나한테. 아버지의 말을 다 들은 교수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교수는 아들의 인간관계와 언어 표현 능력을 관찰하고 싶었다. 네 친구들 얘기 좀 해줄래? 아들은 의외로 음악과 춤, 친구들과 모임을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때로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볼 때도 있다고 했다. 아들의 교우 관계는 상당히 원만해 보였다.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듯 했다. 아들은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려 다가갈수록 오히려 점점 멀어진다고 말했다. 학업 성적의 경우 예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주의력과 기억력도 떨어진 게 보였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갈등이 존재하는 친밀함의 형태를 보였다. 즉,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반항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와 관계는 친밀함이 존재하는 소원함으로 표면적으로 관계는 상당히 친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멀게 느끼고 있었다. 루트 교수는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아이가 18살 정도의 성숙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수는 아들에게 물었다.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시니? 예전에는 항상 싸우시긴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면서부터가 아니야?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별로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이때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접대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 엄마랑도 자주 싸우고 막 그러죠. 사실 아들은 저를 존경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애한테 좀 거칠고 무섭게 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엄마와 조금 더 친하긴 하지만 애 엄마는 직업도 사실은 별로예요. 교육 수준도 낮고. 그래서 아들은 속으로 엄마를 조금 얕보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의 근원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편이었고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어머니는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해 자신과 같은 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철저한 고립을 의미했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성인 남자가 힘없고 늙은 여인을 상대하게 된 것이었다. 아들을 돌보면서 형성되었던 가정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더 나아가 사회에 도태될 것이 뻔했다. 이 때문에 아들은 자신의 주어진 이상적인 역할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타협 방안을 찾아냈다. 즉, 성장하지 않고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가족 내 역할과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아들은 이유 없이 자주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을 병약하게 만들어 아버지와의 정면 대립을 피하려는 잠재의식 때문이었다. 즉, 아들이 퇴보한 주요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다. 자라지 않은 아이의 심리 구조 속에는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네.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까지도 이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가 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한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전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존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존중. 그리고 그러려면 한쪽에서만 존중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모든 건 함께 노력을 해야 더 나아지고 고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읽어드릴 시나리오는요, 모르겠어요, 아직. 다음에 봐주세요.